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9시 35분 34초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 코너는 역사 속에서 세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세계사로 뉴스 읽기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국제 뉴스가 이 시위 사건으로 다 뒤덮여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뉴스 계속 접하셨죠? 그렇죠. 네. 네. 지금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지금 인종차별 시위가 확산이 되는 추세인데요. 근데 이렇게 백인 경찰이 흑인에게 과잉 진압을 한다거나 총격을 가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게 이번이 사실 또 처음이 아니라 늘 있어왔고 네. 또 심심한 말 LA 폭동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방금 방송하셨지만 네. 대표적인 예인데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가 기본적으로 불신 사회입니다. 다민족 다문화 다 언어 이렇게 모여 사니까 내가 당신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총기가 허용된 사회이기 때문에 네. 언제에서 총이 튀어나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경찰들은 매뉴얼대로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예민하게 대응하는 게 미국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시잖아요. 이렇게 딱 경찰이 잡으면 절대 주머니 손 넘어 안 되고 총 꺼낼까 봐. 네. 그래서 일단 내려가지고 다 옷부터 뒤져가지고 총 있나부터 검사하고 그만큼 살벌한 사회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흑인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 벌어지는 미국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이번 시위를 보면 시위 구호 중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이라는 구호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2012년에 발생된 어떤 이런 비슷한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툭하면은 흑인들이 이제 생명을 잃고 그러니까 흑인들의 생명도 중요하다 해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것이 하나의 구호뿐이 아니라 인권 단체 운동입니다 이게. 그래서 압축해가지고 BLM이라고 해가지고 네. 2013년 7월 13일에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BLM 단체가 구성이 돼서 활동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12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서 네.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 운동이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확산이 되는 거고 이 구호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확산되고 사용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의 모든 경찰관이 다 이렇게 대응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응하는 건 아니죠. 근데 네. 이제 사실 이게 우리가 흑인들만 그렇게 당하는 것 같지만 모든 그 매뉴얼 있잖아요 경찰에는. 네. 근데 백인들도 이렇게 당한다는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딱 해서 반항을 하면 우선 목부터 누르고 그런 식으로 진압을 하는데 이게 흑인인 경우면 과잉 진압이라는 그런 것이 더 이게 부각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그것이 그 흑인만 당하는 것이 아닌데도 네. 이 그 경찰관 중에는 인종차별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걸리면은 좀 더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김없이 이제 국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히 그냥 진압을 한 게 아니라 네. 정말 정도가 심하게 진압을 했기 왜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나 할 정도로 네. 백인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흑인이니까 그렇다는 그런 또 흑인들의 또 피해 의식까지 겹쳐가지고 네. 이것이 문제가 계속 커지는 거죠. 어찌됐건 그런 진압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으니까요. 그렇죠. 당연히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미국의 모든 경찰관이 다 이렇게 과잉 진압을 하고 사람의 목숨을 잃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도 일부 경찰관들이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인터넷이나 동영상을 통해 보셨겠습니다만 경찰들이 시위에 동참하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중에 그 무릎 꿇기 퍼포먼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또 인종차별 역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동작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때 그 미식 프로 축구 선수인데 이름도 있어요. 그 클린 랜드케퍼닉 네. 이라는 사람이 그 2016년에 경찰관 과잉 진압으로 흑인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경기가 시작되어 국민의례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그렇죠. 나오고 네. 그럼 전부 일어나 가지고 이제 국기를 향해서 경례를 하는데 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한쪽 무릎을 꿇고 국민의례에 동참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인종차별을 하고 흑인을 죽이는 이런 사회의 경위를 포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또 그 트럼프가 경노해가지고 네. 또 막 또 험한 말 쏟아내고 그러니까 악의 에스컬레이션이죠 말하자면.
또 그리고 하계 올림픽에서도 미국의 어떤 선수가 인종차별 반대 퍼포먼스를 보인 적도 그게 있다던데요. 1968년에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때 그 멕시코 시티 하계 올림픽이었거든요. 68년에. 네. 근데 그 1등, 3등이 미국 흑인들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흑인 그러니만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 그 미국에서 큰일 날 뻔 얘기를 한 말 썼다가 그렇죠. 아프로 아메리칸이라고 해야지. 네. 근데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그 금메달, 동메달 땄는데 그 시상식에 올라가서 검은 장갑을 끼고 주먹을 이렇게 들고 있었죠. 아. 그 사진은 아마 유명한 사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그때 올림픽위원회에서 이게 정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올림픽에서 그건 정치적 성향을 보였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무슨 말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흑인들이 그런 항의 시위 또 때때로 이런 올림픽 같은 그런 행사 때 그 항의 시위를 계속을 하고 있는 거죠. 네. 68년이니까 그때가 흑인 운동의 결정기에 달했을 때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쉬지 않고 흑인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 같은 것이 계속 분출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역사적 두 사건으로 현재 시위에서 퍼포먼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무릎을 꿇고 하는 퍼포먼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예. 한쪽 손을 이제 주먹을 들고 치켜 올리는 퍼포먼스 이 그럴 두 수 있고, 가지를 저희가 이번 시위 양상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어떤 시위나 퍼포먼스가 꾸준히 계속이 돼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연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 차별과 억압, 불평등의 역사가 미국에서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 하면 그것은 미국의 그 흑인 노예 역사부터 네. 시작됐죠. 1700년대부터. 네. 그래서 미국 역사는요, 사실상 1960년대 거에 60년대 말까지 바로 인종차별의 역사였고, 그리고 흑백 갈등의 역사였어요. 네. 그러니까는 제일 대표적인 것이 1705년에 이른바 말하자면 버지니아 식민의회에서 노예 규약을 결정을 하는데 네. 이게 뭐냐면 종모법이라는 겁니다. 종모법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흑인이면 흑인이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백인이라고 혼혈아가 하더라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흑백에서 혼혈아가 나오면은 어머니가 백인이고 아버지가 흑인인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거의 99.9%는 흑인 어머니와 그러니까 노예겠죠. 네. 그리고 백인 아버지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 어머니가 흑인이면은 흑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거의 99.9%는 다 그 아버지가 백인이라도 전부 이제 흑인 대접을 받게 되고 네. 또 그 이 법에서 정한 것이 뭐냐면 이 흑인은 재산으로 간주한다. 아, 인간이 재산이. 아니다. 재산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자유롭게 주인이 매매를 할 수 있고 그 도망을 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1800년대에 들어와서 서서히 어떤 그 노예 폐지 운동이 벌어지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농장에 묶여 있는 노예들을 풀어서 노동력을 쓰기 위한 그런 운동이었죠. 그래서 공장에 많은 북부에서는 노예 반대고 네. 대형 농장에 많은 남부에서는 노예제를 쓴 거죠. 그 남북 대립이 그래서 벌어지고 결국은 그 피할 수 없었던 남북 전쟁으로 번지지 않습니까? 네. 이 남북 전쟁 이야기도 저희가 한번 또 예, 따로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죠. 자, 그러면 이 미국 건국 세력들 중에 지금 저희가 남과 북을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노예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나요? 그러면? 초창기에는 거의가 다 노예를 거느리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1대부터 6대까지는 전부 버지니아 남부 부유층 농촌 농장주들 출신들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최초로 이 농장 주인이긴 하지만 변호사였던 앤드루 잭슨이 7대 대통령인데 처음으로 아이리시계 그리고 카톨릭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개신교가 아니고. 네. 그런데 이 사람도 농장주였어요. 노예주였고. 예. 그래서 계속 노예주인데 제퍼슨도 그렇고 토마스 제퍼슨은 흑인 노예 사이에 아이도 있고. 그래서 이 역사가 없어지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산업공상과 같이 상류계급이 노예를 거느리는 건 당연한 거였죠. 더군다나 대통령쯤 돼가지고 노예가 없다는 건 막 더 이상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도 300명의 노예가 있다가 네. 그 버지니아 제일 부유한 그 미망인으로 결혼한 다음에 3,000명의 노예를 가졌죠. 와. 그 노예란 것은 우리가 그 양반이 종들 거느렸듯이 그것이 얼마 전 안 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그게 불과 얼마 전까지도 그건 당연한 거였죠.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노예제를 이야기할 때 1820년에 맺었던 미주리 협정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어떤 근데 협정이었나요? 1820년에 들어가면서부터 미국이 팽창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아펠라치아 산맥을 넘어서 서쪽에 있는 땅들이 새로 미국에 편입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주를 노예주를 할 것이냐, 비노예주를 할 것이냐. 그 당연히 노예를 해야 된다. 나 굉장히 말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미주리 협정에서 딱 협정을 한 거예요. 38.30도. 그걸 딱 선을 그어가지고 36도인가요? 36도 30분. 36도 30분. 그 선, 그러니까 우리나라 38선 비슷한 그 선을 딱 그어가지고 네. 같은 주인데 미국에서 그 선을 넘어서 새로 태어나는 미국의 새 주는 노예 해방주고 그 남쪽에서 가입하는 주들은 노예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그 타협안을 만든 거죠. 그래서 미주리 협정이라고 안 하고 미주리 타협이라고 그럽니다. 타협. 근데 타협이 정말 됐나요? 타협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내 새 주가 생길 때마다 날린 거예요. 그 캔자스주 같은 경우는 캔자스주의 반으로 갈라가지고 뭐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갈라진 주도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노예 문제는 굉장히 참 미국의 걸치거리 중에 걸치거리여서 네. 1840년대에는 너무 골치 아프니까 노예 해방주에서 해방된 노예를 갖다가 아프리카에 갖다 버리죠. 그래서 만든 나라가 나이지리아입니다. 그렇군요.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라이베리아요. 네. 라이베리아가 글자대로 하면 리베리아니까 리버티에서 나온 말이에요. 해방된 나라예요. 해방된 노예들의 나라. 그래서 그때 이 라이베리아의 수도가 몬로비아인데 네. 자기들 해방시켜준 대통령이 당시 몰로였거든요. 이런 흑역사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미국 사회에서도 노예제를 다 찬성했던 건 아니고 그리고 뭐 노예라는 것 자체가 어떤 나의 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반대의 그러니까 속으로는 좀 약간 양심에 찔려도 반대의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찬반 양론이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건데 링컨 대통령이 되면서 노예제가 결국 폐지가 되는 거죠. 이제 링컨 대통령이 됐는데 링컨 대통령 앞에 7명의 대통령이 네. 전부 재임에 실패를 해요. 노예제 때문이에요. 북부에서 뽑으면은 또 북부를 다스려야 되는데 남부도 다스려야지. 그러니까 전부 미봉책만 내왔거든요. 근데 링컨이 단호하게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해야 된다. 하니까 남부에서 전쟁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켰는데 사실은 링컨 선언만 했지 해방시킨 노예는 한 명도 없어요. 왜냐? 북쪽에는 노예제가 없고 남쪽에는 링컨이 퍼뜨린 그 선언이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해방시킨 노예는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뭐 노예제가 폐지가 됐다곤 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로 해방된 노예들은 없고 그리고 또 네. 링컨이 또 암살되는 일이 암살되는데 생기면서 그 후임에 부통령이 앤드루 존슨이라는 사람이 네. 부통령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앤드루 존슨이 남부 사람이에요. 남부 사람이니까 전쟁에 진 자기 고향을 다독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 남부에 있는 노예제들을 완전히 강화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노예 선언은 있었지만은 남부를 다독이기 위해서 그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노예제가 사실상은 1900년대 들어와서 후반기에 들어와서야 겨우 사람 대접을 받게 된 거죠. 법적으로만 노예가 없어졌지. 그다음에는 뭐 이 노예 아프로 아메리칸들의 그 비극이란 것은 아직까지도 이 오늘의 그 시위까지 이어지는 것이 참 슬픈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 앤드루 잭슨이 대통령직을 승계를 하면서 그 남부의 민심을 달래고자 남부의 주들이 흑백 분리 법안을 만드는 걸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한 뭐 어쩔 거잖아요. 수가 없죠. 네. 자기네가 이제 어떤 자리도 지켜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앤드루 존슨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남북 통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링컨에 의해서 전쟁까지 벌였는데 전쟁에서 남부가 졌다 하지만 이 지금 막강한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독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죠. 그것은. 네. 그래서 이 흑백 분리 법안의 내용을 보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차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후에 들어와선 소위 40년대 그때 와가지고는 소위 인종분리법이라는 게 개정이 돼요. 네. 인종분리법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것이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해야죠. 남아공처럼 흑백을 완전히 분리하는 겁니다. 출입구도 다르고 화장실도 다르고. 그래서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나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히든 피겨스요. 네, 히든 예. 피겨스인데 저도 봤어요 그 영화. 네, 저도 봤습니다. 거기 그 흑인 아프로아메리칸 여성이 그 과학자인데 화장실 가려고 한 800m를 걸어가는 장면이에요. 맞아요. 네. 그
흑인과 백인의 화장실이 분리돼 있고 예. 사용돼 있는 건물도 다르고 쓸 그리고 수 있는 뭐 커피 포트, 그것도 컵 다 그렇고. 다르고. 예. 그러니까 어딜 가나 화이트 올리. 네. 칼라드 포비든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엔 정말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던 이 로자 파이크라는 흑인 여성이 그렇죠. 예, 버스 백인칸에 앉아 있다가 체포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제 흑인들이 승차 거부 운동을 하고 그렇죠. 마틴 루터킹 목사가 민권 운동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민권법이 64년에 제정이 되면서 인종 분리가 법적으로 금지가 되는 법적으로 거죠. 금지가 됐는데 네. 정서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법적으로 그때 당시 금지가 되고 지금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거의 한 50여 년이 넘었지만 넘었는데 이게 이제 인종차별 법적으로 금지된 거는 64년인데 네. 한 번의 계기가 90년대에 소위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폴리티컬 커렉트니스라는 운동이 벌어졌죠. 정치 정의라고 직역이 됐는데 사회 정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언어부터가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때 흑인이란 말, 그다음 블랙이란 말이 없어지고 아프로 아메리칸, 아시안 아메리칸, 뭐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 사회적으로 정당한 올바른 말들을 쓰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흑인 아프로 아메리칸들의 그 대접이 그때부터 많이 좋아지긴 했죠. 네. 그렇지만 이제 LA 폭동에서 벌어지듯이 그것이 끊임없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예제가 폐지가 되고 뭐 인종차별도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만 여전히 인종차별은 미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관련 인종차별의 역사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덕성여대 이원복 석좌 교수였습니다.